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뜬 내용인데요.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 뭐 안 만날 것 같이 못 만날 것 같이 딱 되어 있었는데 내일 오찬 회동을 하기로 지금 막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동훈과 그다음에 이재명과의 오늘 이 예방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은 충분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대화의 흐름을 보면 이재명이가 살짝 좀 꼬리를 내리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이 개딸들을 우려해가지고 자기네가 챙기고 있는 이 어젠다에 대해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당부를 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수에서부터 시작해갖고요. 제가 아까 이 점정 방송에서 약수하는 장면이 잘 안 잡혔다라고 돼 있는데 그 악수하는 장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1대1 딱 꼿꼿이 서서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 추가적인 보도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여론조사 기관인 공정에서 한 내용인데요. 자, 그 여론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우선요, 이 차기 지도자 순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재명이가 1등을 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공정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 송영길이 역시 한동훈 장관을 디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자, 이경희가 대리기사를 찾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플래카를 걸고. 그리고 또 조국 의원은 또 개헌을 해야 된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난장판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명백 교수를 이재명이가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명백이는 이제 친명파로 알려지고 있어서 비명계의 반란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분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재명과의 오늘 첫 대면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시도친 이 특검법 어제 강행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만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좀 서먹서먹했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만남인데 이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시면은요. 일단 뭐 웃음운동가야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웃으면서는 만났지만은 좀 이 동아일보 보면은 서먹서먹하고 조금 어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분위기에 대한 그 기술은 또 없어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전반적으로는 좀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되면서도 이 민감한 가시도친 얘기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지금 이제 그 장동혁 배석했던 박정아 이 두 분의 표정은 좀 굳어져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일단 뭐 둘 다 웃는데 요 모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겸손 모드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이제 피의자와 진짜 검사의 만남.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 머리 염색까지 한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하라. 이런 백드롭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심리적인 위압감을 지금요. 그 한동훈 비대위한테 주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요게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갖다가 조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는데, 우선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박수를 3번 쳤어요. 그러면서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3번을 치면서 환영한다. 그러면서요,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다른 점도 물론 맞겠지만은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는 공통점을 보고 건설적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대표님 처음 뵈러 와서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지금 이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 한동훈 위원장이 덕담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재명이는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협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을 꼭 찍어서 협조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법무장관 20대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민이 바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 분들이다. 그래서 이 법을 협력해 달라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사학의 특별법을 지난 27일 날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어요. 요 법을 거론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 구상 방식에 함께 해달라. 요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쭉 이런 발언을 갖다가 길게 하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은 여당 측 배석자였던 장동혁 그리고 박정아, 김영동 비서실장은 어두운 표정이 역력했고 상당히 불편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조금 화기애애한 편이 아니었느냐. 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수학연설서부터 이재명이를 여러 차례 직격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다. 이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혔고요. 그 다음에 첫 출근할 때 27일 날은요. 민주당은 검사 사칭한 분을 갖다가 절대 돈음으로 모신다. 정면 직격을 날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은요. 공개 발언이 7분, 비공개 발언이 12분. 그래서 한 19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 문제는요.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전한 바에 의하면 특검에 티읕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하고 만난 다음에 이재명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한테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다. 요거를 확고하게 다시 밝혔고요. 그리고 비공개회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서 무용한 힘겨루나 감정 싸움을 하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하자. 이러한 이 제안을 했다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경우는 이제 전수사기 특별법하고 이태원 참사법 요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건 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고 그리고 선거제 이런 힘겨루기 감정싸움 하지 말자.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 감정싸움 또는 힘겨루기. 이 힘겨루기가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대화의 주도권, 그리고 이제 대화 어젠다의 이 중요도, 무게감으로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특검법과 그 다음에 이 힘겨루기, 그러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압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양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상생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 정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분위기 좋게 나눴다고 하고 있어요. 분위기 좋게 나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조금 화기가 괜찮았다. 요 얘기가 지금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과의 이 만남.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요 악수, 그다음에 요 악수가 이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당당하게 딱 고개 딱 세우면 같이 세우고 둘 다 적당한 목리라면 그 각도에 맞춰서 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야말로 샷이 멋지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나친 겸손은 금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하게 오늘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속보로 막 뜨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낙연과 이재명이가 결국 연락이 돼서 내일 뭐 중국 제일 유명한 정치인들 만나는 식당이 달개비 식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달개비 식당에서 내일 전격적으로 오찬 회동을 갖는다.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낙연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재명을 사퇴하고 통합비대위를 구성하라. 이게 지금 연말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초 신당 창당하겠다. 일단 마지노선을 밝힌 바 있어요. 벼랑 끝 전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막판 두 사람 간의 회동에서 통합비대위 수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막 여기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기조 위에 국민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집이라도 찾아가 뵐까 했었다. 그런데 여하튼 일정 조정이 좀 잘 되었다. 그러면서요. 통합 비대위 관련 입장을 서로 다룰 수 있는 거니까 세상사 누구나 자기 뜻대로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한 번 만나 뵙고 또 서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배수진을 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야, 너 빨리 사퇴해. 그리고 정보 비명각까지 포위해서 통합비대위를 만들어. 그러니까 사퇴 이꼴 바로 비대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시즌2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 이게 이낙연 대표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
내가 연말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29일이니까 딱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 3일밖에 없는데, 그리고 연초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첫 주 아니겠습니까? 1월 한 10일까지가 연초겠죠. 창당 작업에 들어갈 거야.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이제 정무실장, 정무실장도 참여한다. 그리고 최성도 참여한다. 이렇게 해서 이낙연 신당 쪽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 눈에 가시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한테 상당한 압박이 되지 않았느냐.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딱 출범하면서 단일 대우, 그야말로 그 국민의힘은 딱 지금 뭉쳐 있잖아요. 갈등 소지가 비윤과 친윤간에 있었지만은 압도적으로 지금 통합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세 명의 총리가 그야말로 각각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전부 각자 한 번씩은 다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인 총리의 딱 단일 장소에서의 이 회동, 요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 모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정세균 총리도 너는 그만두고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면전에서 너는 나가라. 이제 사퇴를 하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라. 그리고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총리도 무조건 하고 만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냥 가라. 이렇게 구체적인 현안에 관해서 이재명이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현직 당대표, 전직 총리들 이 딱 4명 사이에서 본다면 이재명이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벼랑 끝으로 몰려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의 급격한 변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아주 일사불란한 단일 대우. 이게 제일 크고, 그리고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여론을 통해서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총리들이 2명, 김부겸과 정세균 똑같은 입장이잖아. 너 뭐 김부겸 총리는 사퇴하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정세균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낙연이도 분명히 너 사퇴하라. 통합으로 가라.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김부겸 전 총리도 행간을 보면 너 사퇴하거나 통합비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요거는 어느 정도 이 암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고립에 휘말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이재명이가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낙연 전 대표가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수세적인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내일 지금까지는 버텨오는데 이제 버팀목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이 버팀목이 무너지면 결국 방탄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이낙연과의 내일 오찬 회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조일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을 사퇴 압박, 요걸로, 그리고 빨리빨리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의 압박, 요것만이 이재명을 그야말로 퇴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왜? 법률을 하려 했더니 이미 늦어가지고 구속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여론의 압박 이외에는 사퇴시키는 길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고립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립 국면으로 지금 가니까 놀래가지고 일단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과연 이 사퇴, 진퇴 문제, 이게 진퇴가 아니면 비대위는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만나야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귀결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그래서 내일 계기로 해서 내일 깨져버리면 사퇴 문제하고 통합 비대위 그 다음에 구성이 깨져버리면 결국 이낙연이는 그냥 고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뒤에 개딸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부가 지금 똘똘 이재명을 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낙연에 대해서는 사실 지지세가 굉장히 연약하다. 이런 걸로 본다면 이재명이가 그렇게 쉽게 지금 통합비대위 또는 퇴진을 받아주겠느냐. 절대 안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도 그렇잖아요. 세상사 누구나 자기 뜻대로 할 수만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한번 만나뵙고 또 서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서로 노력. 그러니까 이 양보를 할 부분은 조금 양보한다. 그러니까 통합 비대위가 아니고 비명계 공천 학살은 안 하는, 그리고 개딸들의 공천 이 학살 그런 이 활동을 안 하는 이런 방향에서 엉거주춤하게, 더군다나 말이죠. 이낙연 전 대표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재명과의 단판, 그러니까 내일은 단판이 사실 아니거든요. 단판을 해야 되는데 단판이 아니야. 그런 점에서도 추가적인 접촉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있게 끝난다 하더라도 절반의 성공은 이재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요. 자, 뭐, 여론조사를 아무래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전달 이렇게 분석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고, 또 시간은 뭐 또 무작정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마음이 저도 급해지는데요. 자, 우선요,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공정위 데일리한 의뢰로 조사한 25, 26일까지의 여론조사를 딱 봤더니요.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봤더니 이재명이가 35.6% 1위, 2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27.2%.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응답률 격차는요. 지금 이제 오차범위 바뀐 8.4%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다음으로는 오세훈 6.3%,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죠. 3배, 3분의 1. 그 다음에 원희룡 5.9%, 거기는 고만고만해요. 이낙연 4.8%, 김동연 4.7%, 안철수 2.3%, 심상정 1.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에서는 접전입니다. 이재명이가 29.4, 한동훈은 28.2, 오차 범위 내 접전. 그리고 호남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이가 압도. 그리고 TK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차 범위 밖에 큰 격차. 그래서요, 지금 이제 호남에서는 이재명이가 압도. 그리고 이 보수톱파 TK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기 안방에서는 압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야의 격전이라고 볼 수 있는 PK에서는요. 이재명이가 32.1,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1.1 초접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청권이 문제네요. 충청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40%대,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대, 절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오차범위 밖, 그렇죠? 35.6대 27.2로 이 충청도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어느 정당한테 내년 총선 때 투표할래? 물어봤더니 민주당한테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42.4, 국민의힘이 38.6인데요. 요걸 보면 민주당은 0.2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1.9가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개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 3%포인트나 상승했어요. 그래서 41.6, 부정평가는 4.1이 빠져서 55.5가 됩니다. 그리고 이인석이가 성공할까 말까? 예, 성공 가능성이 낮다가 58.3, 높다가 25.9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지금 이번에는 이제 이 현무, 아무래도 다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예, 지금 이제, 이 신형 무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 괴물 미사일, 그야말로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국군이 날 때 처음으로 선보였어요. 근데 실물은 선보이지 않고 동영상. 그래서 이제 이 대량 응징 보복 작전의 아주 핵심 무기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형 무기가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게 이제 지난번 국군 행사 때 등장한 우리 신형 무기들을 차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의 이제 초음속 전투기 KF-21 처음으로 선보였고요. F-35A 스텔스기도 처음으로 국군이라는 행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LAH 소형 무장 헬기도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고위력 미사일 현무5, 이거는 무게가, 고위력 미사일 현무5는요, 탄두 중량 무게가 8에서 9톤이나 돼요. 그래서 세계 최대급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석궁, 김정은 치아벙커를 딱 한 발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LSM 장거리 요격 미사일도 우리가 처음으로 이번 지금 국군 행사 때 선을 보였어요. 그래서 최대 요격 고도가 40에서 한 60km 정도 된다. 그래서 요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괴물 미사일이 대량응징 보복 3축 중에 하나인 여기에서 핵심 수단으로 꽂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어제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신원식 장관이 밝힌 바에 의하면 군이 말이죠. 초정밀 미사일은 현무4, 그리고 고위력 미사일은 현무5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그리고 전력화 시기는 비밀이지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이 정확한 발사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무4하고 현무5 모두 개발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전력화도 곧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무 후원은요, 탄두 중량이 2톤이에요. 그래서 지난 국군이라는 행사 때 처음 공개됐고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무기는 현무5.
그래서 탄두 중량이 8에서 9톤 정도인데 세계에서 가장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물 미사일로 불리고요. 이 현무 5 한 발로 주석궁, 금수산 태화궁정, 그리고 지하 100m에 있는 김정은 벙커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야말로 우리 자체 이 첨단 무기 개발도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자, 그리고요, 신원식 장관은요, 최근에 말이죠, 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영변 핵단지의 경수로와 관련해서는요, 내년 여름쯤 정상 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경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경하고 그다음에 이경이가 이제 아니 한 10,000개에 달하는 대리기사 업체를 전국 곳곳을 방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리기사 찾겠다고. 그리고 조국은 아예 개헌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내년 연말에 퇴진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전전긍긍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경은요, 그동안에 이 개딸들 중심에서 민주당의 미래다. 이경 살리기 전국 당원도 모집하고 난리를 쳤어요.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그래서 이정희가 이제는 서울 시내 곳곳에 말이죠. 특히 여의도 앞에 힘나는 2024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자,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 이러한 플래카드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 서울 시내에 대거 지금 개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 대리운전기사 업체 907곳을 모두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플래카드 사진까지 개첨해갖고 플래카드에는요,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 2021년도 10월 11일 2일 오후 10시쯤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 양평 한신점으로 대리운전해 주신 기사님께서는 이 핸드폰으로 연락달라, 살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날렸고요. 그리고 이경을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달라면서 며칠 동안 청원에 동의해 주신 19,000명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 자, 최근에요. 이게 이제 탈락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나오겠다는 집념의 표시가 아니냐. 그리고 조국 마찬가지, 이 헌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 200석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임혁백 고려대 정액과 교수를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정했는데 이 임혁백 교수가 말이죠. 대선 때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뭐 지금 이제 비명계 학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비명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왜냐면 친명을 공관위원장으로 앉혔다 이거죠.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 지금 이제 가까스로 그래도 이낙연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지만은 지금 여기저기서 이재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빨리 물러나라. 이게 이제 결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또 송영길, 그 다음에 이준석 이 관련된 방송은 제가 별도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